자, 이어서요. 자,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내용에 있어서 그 배상 책임자가 문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6조, 자, 공무원이 소속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죠.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배상 책임자는요. 자, 국가에 대한 사무, 국가 사무를요,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에게 위임을 하죠. 인허가 사무 같은 경우, 자, 지자체장에게 위임해서, 자, 지자체장이 수행하다가,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자인 국민은, 자, 지자체장 혹은, 자, 국가, 자,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피고로 국가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은 국가배상법 5조, 그죠? 그 다음에 2조, 선임 감독자나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지자체 단체는요, 지방자치단체 단체는 제6조에 소위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가 모두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배상법 제6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이렇게 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비용부담자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죠. 비용부담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비용부담 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뭡니까? 자, 비용부담자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자다. 를 의미합니다.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자를 말한다. 지금 이 사항과처럼요. 국가사무인 인허가에 관한 사무를 자, 시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했다. 이러한 사무를 기관 위임 사무다 라고 하죠. 자, 기관 위임 사무에 있어서 국가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위임 사무 자체는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자,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돈을 받겠죠. 네,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전을 통해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소위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비용 부담자로서, 그죠?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인 국민은 국가배상법 6조의 의미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나 피고로 지정할 수 있고요. 국가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뭡니까? 피해자인 국민이 누구를 피고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을 없애줌으로써 보다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에 있어서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자, 위임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수임자가 담당 공무원의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요거 잘 나와요. 요 지문, 요 판례 하나 보셔야 되는데, 자, 판례는요, 지방자치단체 장관의 기관이임이 있을 때, 기관이임이에요. 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누굽니까?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죠. 이거는 자, 요 판례입니다. 요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위임의 경우, 자, 위임 사무에 있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사무 귀속 주체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요 지문 그대로 나온 거죠. 기관 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그 사무 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 사무 처리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포인트죠.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 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시겠죠? 자,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 좀 더 보시면 공무원에 대한 구상입니다. 언제? 공무원에게 고의나 경과실 빠지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과실? 경과실일 경우 아니에요. 빠진다. 반대로 경과실인 공무원이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소위 비채 변제가 해당이 되어서 채무 없는 자가 변제한 채무. 따라서 그 경우에는 경과실인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구상권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비용 부담자와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가 다른 경우에도 비용 부담자가 배상을 한 때 내부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지문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지문이요. 자,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 자신이 변제한 요 채무, 금액 자체는 채무가 없음에도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저 뒷부분 틀렸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요 지문 같은 지문이죠?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다. 만약에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은요,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없겠죠. 근데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과 관련해서 구상권 취득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명문의 규정,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이거 잘 나와요. 손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 지나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즉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배상심의의 지급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도 잘 나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배상 책임을 이행하는다.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해서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건 뭡니까?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거 요거 신의 측에 반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 지문도 굉장히 잘 나온 판례예요. 그래서 기출지문 몇 개 보시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시효로 소멸한다. 맞죠?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다 어느 하나의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없다. 자, 이제 문제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자,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 지금 시리즈로 1, 2 나눠서 했는데요. 1, 2에 대한 이론만 정리하시면 웬만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행정사 시험 문제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자, 보세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 요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거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가 맞아요. 네. 요 판례 잘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소멸시효 완성이 돼서 주장이 권리남용에 대한 원인행위와 관해서 해당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요거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가 공무원에게
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 그 신의 성실 원칙에 그 구상권 행사하는 것 자체는 신의 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그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해서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면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 지문은 섞어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는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이 정답이고요. 2번 공무원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서를 취해서 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 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더라면 공무원의 과실 인정할 수 없다. 그죠? 평균적 공무원, 그죠? 과실의 객관화 경향 설명드렸고요. 자, 3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아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는 직무상 그 사익보호성, 그죠? 사익보호성 자체가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은 부정되겠죠. 국가배상 책임은 부담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행정처분이 이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그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처분의 그 위법성에 대한 기판력 자체 이것이 공무원의 불법행위 즉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단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면요. 자, 2022년 소방직. 자, 옳은 거예요. 국회의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따른 구체적 요 뒷부분 잘 보세요.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 배상 책임이 되게 어렵다. 요것만 찍고 동그라미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요 뒷부분을 잘 봐야 된다.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나 과실로 그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것도 좀 특별한 경우죠.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의 2조 1항 위법행위에 인정된다.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니고 틀린 지문이다 이거죠. 그 다음 2번 지문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요. 국가는 그 위 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는 볼 수 있다가 아니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입법 예고를 통해서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소위 예고한 행위, 예고만 한 것만으로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법령안에 대한 사항을 약속하거나 이에 대해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중요한 지문들이었고요. 3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근데 공개하고 누설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죠. 네, 요거죠. 여기서 정답을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 자체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의무를 부과한 그 법령의 목적 자체가 곧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뒷부분 읽을 필요도 없겠죠? 피고 금융감독원과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다 인과관계도 역시 부정된다. 아시겠죠? 예,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행정사 1차 시험에서 손해배상, 국가배상 관련된 2조와 5조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맞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